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뷰의 일종인 레이아웃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사용해 왔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의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추가해줬었던 Constraint Layout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아웃인 Linear Layout이라는 친구를 같이 구경해봤어요.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이 등장하기 전 시점, 조금 옛날의 GUI를 다룰 때는 막 마진이니 패딩이니 그래비티니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지정해서 디자이너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뷰가 원하는 크기로 보이도록 구성을 하곤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아무래도 그 리니어 레이아웃보다는 Constraint Layout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자에게 결국은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 뷰들을 나열해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알아서 예쁘게 어떤 뷰의 위치, 그 다음 뷰의 위치 등등을 알아서 잘 지정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스크롤 뷰라는 새로운 뷰를 추가함으로써 화면상에 한 번에 보여주기 어려운 뷰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위아래로 스크롤 해가면서 각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스크롤 기능은 우리가 직접 구성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뷰로서 사실은 레이아웃의 일종이긴 하지만 아무튼 뷰 하나를 미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스크롤 기능 자체를 우리 앱에 추가하는 건 거의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서 그런 정도 내용까지 우리가 .xml 파일로 살펴본 게 지난주 내용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java 파일을 써서 레이아웃이랑 그거랑 연관된 자바 코드들을 같이 구성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다룰 또 다른 레이아웃인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같이 한번 사용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 주 영상은 두 개로 나눠서 올릴 것 같은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간단한 상호작용 앱, 약간 게임스러운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간단한 앱을 영상에서 같이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중요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하나랑 그 다음에 자바, 기본 자바에서의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끌어와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파일을 업로드를 안 했어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운만 띄워놓고 바로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서 이번 시간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APO라는 프로젝트를 여러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초 기다렸다가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스크롤 뷰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던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앱 구성 측면에서 본다면 화면 위에 고정시키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스크롤 뷰 바깥으로 꺼내놨었어요. 이 안에는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스크롤 뷰 안에 있는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높이가 최소 크기를 갖고 그 내용물로서 여러 버튼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크롤 뷰가 자신의 내용물을 표현하기 위한 크기에 비해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 세로 길이가 훨씬 더 큰 관계로 스크롤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긴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크롤 뷰 부분은 통짜로 제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스크롤 뷰 이 친구를 눌러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사용할 또 다른 레이아웃인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에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 있고, 대충 드래그해서 가운데다 추가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친구 지금 현재 최대 크기를 갖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우스를 쓰거나 아니면 이 어트리뷰트의 레이아웃 부분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가면서 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말고 다른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도록 조건을 구성해 주세요. 다음에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앱을 어떤 느낌으로 바꿀 거냐면 지금 화면 위에 있는 이 커다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방금 아래에다 만든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하나를 추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를 .xml 파일, 다시 말하면 앱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구성을 해두는 게 아니라 실행 도중에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그때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java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만드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약간의 시점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로 깨작거리는 건 앱을 켜자마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xml 파일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 이전 세트에서 중요하게 살펴봤던 set content view 메소드 호출식이었죠. 잠깐 옛날 얘기해봤어요. 아무튼 그걸 이번에 수동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해야겠어요? .java 파일에서 .xml 파일에 이렇게 구성해둔 이 프레임 레이아웃, 이 버튼, 그리고 이따가 이 텍스트 뷰도 쓸 거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세트에서는 중요하게 다뤘는데 직전 영상에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ID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이랑 텍스트 뷰랑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세 친구가 있죠. 각각의 ID를 지정해 주도록 합시다. 버튼은 이 친구가 누르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늘 적었던 발사 버튼으로 가죠. BT_launch로 가주시고 텍스트 뷰는 새로 만들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TV로 하고 말게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우리가 constraint 레이아웃이나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java 코드에서 다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java 코드로 다룰 유일한 레이아웃 친구니까 지금은 이 친구의 아이디를 그냥 레이아웃이라고 적어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버튼은 BT_launch, 텍스트 뷰는 TV,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이라고 적어두고 이제 드디어 .xml 파일이 아니라 .java 파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컨트롤 탭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넘어왔어요. 늘 있던 그 짧은 코드가 아직도 그대로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현재 목표는 저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정의를 적어야겠죠? 이전까지는 .xml 파일에 먼저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java 파일에서 먼저 적고 다시 .xml 파일 가서 onClick attribute를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적으면 됐었어요? 요거는 꽤 자주 우리가 적게 될 테니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죠? 이건 public 적고 void 적고 그 다음에 BT_launch onClick 대충 이런 느낌의 장명법을 쓴다 그랬죠? 괄호 열고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를 고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V 해서 인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하면 메소드 정의 형태를 갖춘 것 같아요. 그럼 .xml 파일 가서 버튼 친구 누르고 onClick attribute를 이전까지는 우리가 수동으로 적었었는데 자, .java 파일에서 Ctrl S 눌러서 저장 대충 하고 잠깐 기다린 다음에 .xml 파일로 돌아와서 이 버튼에 onClick attribute 옆에 있는 까만색 세모를 누르시면 이 attribute 값, onClick attribute 값으로 지정하기에 적절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알아서 이 텍스트를 적어줄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텍스트는 발사로 적어놓고 가도록 하죠. 괜찮아요.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xml 파일 내용뿐만 아니라 .java 파일 내용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xml 파일 작성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java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그 화면 상단에 있는 발사 버튼의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까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자바 코드를 이 중괄호 안에다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추가할 거예요. 레이아웃이라고 아이디를 붙여놨었죠? 그렇다고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버튼 인스턴스라는 느낌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는 이전에 우리가 꽤 많이 진행해왔던 바로 그런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인스턴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바인드 해오는 거예요. 뭘 바인드 해와야 되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 레이아웃을 찾아오는 적절한 자바 선언을 먼저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 FRA 정도 하고 레이 정도 적으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목록에 뜰 거예요. 엔터를 치시고, 자, 요 엔터를 치는 거를 조금 익숙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 진행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들을 직접 적는 거는 일단 그 명중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적는다고 해서 원래 자바의 어떤 구성상 이 형식 이름을 그냥 맨 땅에다 적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형식 이름 등등을 적을 때는 자동 완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착실하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프레임 레이아웃 형식의 이름은 레이아웃으로 할 것 같고 는 한 다음에 F 대문자 V 정도 하면 find view by id 나왔죠. 그 다음에 r.id.layout이라고 잡아놨었어요. 세미콜론 하면 자바 선언 하나가 완성이 돼요. 레이아웃 집어왔어요. 그럼 이제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방금 찾아온 그 레이아웃에다가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드는 자바 코드를 적어볼게요. 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도 대충 비슷해요. 선언을 먼저 적절하게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아마 여러분 코드 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버튼 형식이야. BUTTO 정도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이 친구는 발사 버튼도 아니고 뭐 그냥 버튼이니까 지금은 그냥 BT 정도로만 적고 는을 할게요. 이 BT라는 이름은 .xml 파일을 토대로 미리 생성해 놓은 버튼 인스턴스를 찾아오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 발사 버튼을 누른 시점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 연산자인 new를 적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버튼 친구가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소위 말하는 답정너 수식을 하나를 적어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다가 그냥 비워놓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일단 답은 여기다가 THIS에서 this라는 걸 적어줘야 돼요. 적으면 컨텍스트 콜론 해가지고 자, 이 버튼을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때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는 인수 중에 컨텍스트라는 이름의 인수 자리에다가 이 this라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우겨 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일단 세미콜론에서 완성은 해두시고 자, 이 컨텍스트 this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다음 세트에서 우리가 조금은 아주 살짝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컨텍스트 자리, 이 괄호 안에다가 this라는 수식을 꼭 적어줘야 된다 정도까지만 납득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자, 자와 이름, 레이아웃에는 우리가 찾아온 프레임 레이아웃 인스턴스가 들어있어요. 이 bt라는 이름에는 방금 전 새로 만든 버튼 인스턴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필요한 것들이 다 모인 셈이죠. 그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메소드 출식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였죠? 방금 만든 새 버튼을 방금 찾아온 레이아웃에다가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하고 점을 찍어야 될 거예요. add 한 다음에 대문자 v 하면 add view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골라서 엔터를 치고 메소드 출식 구성을 끝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인수 형식들 호출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view 띄고 child라는 맨 위에 친구를 쓰면 돼요. 자, view 하나를 add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괄호 안에 뭘 적어야겠어요? 어떤 view를 add할 건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어떤 view를 add할 거예요? 그렇죠? 이름 bt에 담겨있는 방금 전에 생성한 그 버튼 인스턴스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까지 하면 의외로 빠르게 구성이 끝나요. 자, 살짝 이 디스 부분이 오묘하게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 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코드들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은 5초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제 노트북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잡음 제거를 돌리고 있는데 그럭저럭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발사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화면이 회색이 됐어요. 이게 좀 뭐 된 거예요? 쓱 보면 자, 이따만한 크기의 버튼 하나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눌러보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인 것 같아요. 자, 이 영역은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이에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버튼 하나를 추가를 했더니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해줬고 그렇다 보니까 그 버튼의 위치 및 크기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도록 엄청나게 큰 버튼을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어요. 발사 버튼 3-4번 눌러볼까요? 따따따따따 하면 버튼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버튼의 위치와 크기가 동일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버튼은 둘 중에 하나겠죠. 가장 먼저 추가한 버튼이거나 가장 나중에 추가한 버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 맘대로 순서를 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버튼 내지는 버튼들을 성공적으로 추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의 큰 과제에서는 엔간하면 이런 느낌의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버튼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지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선 .xml 파일에서 미리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해 놓고 앱을 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는 버튼에 예를 들면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 등등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해주기 위해 우리는 자바 코드를 작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을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의 레이아웃 위즈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을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인스턴스를 만들어야지 걔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코드는 요 이벤트 핸들러, 요 메서드 정의의 요 선언 부분이에요. 요 연산자가 적혀있는 요 수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야 걔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레이아웃 위즈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냐? 아무 때나 해줘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레이아웃에 추가하기 전에 미리 지정을 해두고 세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게 예쁘게 나오겠죠. 효율이 더 좋겠죠. 그걸 감안하면 우리는 이 두 줄 사이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에 layout with, layout height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분은 같이 먼저 코드를 쳐보고 실행 결과 한번 보고 내용을 살짝 설명해 볼게요. 우린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를 하려고 해요. 프레임 레이아웃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적어야 되는 건 레이아웃 이름이에요. 프레임 레이아웃 하고 점을 한번 찍어주세요. 한 다음에 레이아웃 params.라는 형식 이름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골라주세요. 자, frame layout layout params.라는 이름이 형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린 지금 선언을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params.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이 엄청나게 길다란 이름, 형식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쳐주시면 new 수식을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역시나 한번 따라 쳐볼게요. frame layout하고 점 찍어주시고 layer params하고 점 찍어주시고 점 찍으면 우리가 본 것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match parent랑 웹 컨텐트예요. 지금은 웹 컨텐트 내용물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이라는 의미의 친구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걸 하나만 적진 않겠죠? 버튼은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컴마 찍고 띄어쓰기 하시고 이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세미콜론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으니까 저는 엔터키를 살짝 치고 올게요.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길다란 게 하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params.라는 게 무슨 형식인지 좀 길긴 한데 아무튼 이런 형식이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아마도 가로 길이는 최소로 세로 길이는 최소로 하겠소라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서 그 인스턴스를 params.라는 이름에 담아두는 것 같아요. 자, bt.set layout with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버튼 인스턴스는 저 멀리 딴 데다 냅두고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를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로는 최소, 세로는 최소라는 느낌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dd view 할 때 bt하고 컴마 띄고 이 params를 같이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버튼을 이 세팅으로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자, 요거는 조금 따라서 쳐야 되는 코드가 많으니까 역시나 살짝만 5초만 기다렸다가 실행 결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발사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가로 길이 최소, 세로 길이 최소인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될 거예요. 눌러보면 띄워볼게요. 띄면 대충 이 정도 크기의 버튼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프레임 레이아웃 전체 영역의 좌상단에 위치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추가하면 여전히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최소, 최소인 내용물이 똑같으니까 크기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 프레임 레이아웃상의 동일한 위치에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었다면 얘네가 세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이었다면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둥둥둥둥 추가가 되겠죠?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런 기능조차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직하게 추가하라면 추가하고 있어요. 괜찮은 친구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번 영상의 첫 파트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살짝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요 새로 추가하는 버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어트리뷰트를 새로 지정을 하는 상황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새로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하고 있는 버튼 인스턴스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하려면 자바 코드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방법. 그죠? 한번 직접 해볼게요. meeting.하고 set text 한 다음에 그냥 큰 따옴표로 갈게요. 새 버튼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실행 결과는 저만 한번 켜볼게요.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발사 버튼 누르면 새 버튼이라고 적혀있는 새 버튼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요. 이 버튼에 맞은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서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버튼하고 점 찍고 set 텍스트 하는 건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궁극적으로 버튼의 내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튼의 멱살을 붙잡고 점 찍고 set 텍스트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돼요. 이쪽은 깔끔해요. 근데 버튼의 마진 어트리뷰트 값은 실질적으로 그 버튼 자신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마진 어트리뷰트 값을 누가 필요로 하냐? 라면 그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 지정해줘야 되는 그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친구가 구경해야 되는 어트리뷰트 값이에요. 자, 이 두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버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얼마를 지금 사실은 얼마를 희망하고 있냐가 여기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최소로 주세요, 최소로 주세요 해서 일종의 주문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 인스턴스를 이 스펙에 맞춰서 네 영역, 레이아웃의 영역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지금 add view 메서드 주식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자, add view는 뷰 하나를 추가하는 거고 그 뷰는 레이아웃의 내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layout.add view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진 어트리뷰트는 누가 필요해요? 버튼 자신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레이아웃이 필요한가요? 그죠? 레이아웃한테 필요한 어트리뷰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params 점 찍고 보면 height, width 있는 것 같고요. left margin, right margin, top margin, bottom margin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top margin을 30, params 점 left margin을 30으로 잡아보고 역시나 실행도 한번 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발사 버튼 눌렀다 띄면 아까 전에는 한 요 정도 위치였어요. 지금은 아주 살짝 오른쪽, 아주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새 버튼이 적혀있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버튼들의 위치와 크기,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동일한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살짝 중요한 내용이 지나갔어요. 자, .xml 파일에서 버튼 클릭한 다음에 지정하는 어트리뷰트들이 전부 다 그 버튼을 위한 어트리뷰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기조차요. 그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어트리뷰트는 실질적으로 그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는 그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 인스턴스한테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배치를 하기 위한 스펙이 적혀있는 params가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parameters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러면 대충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위쪽 마진, 왼쪽 마진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을 해두고 그걸 같이 집어넣어서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드는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이 담겨있는 동일한 크기의 버튼 인스턴스를 그때그때 겹쳐서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추가할 때마다 변화를 주는, 다시 말하면 이전 실행과 이후 실행이 데이터가 달라지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추가할 때마다 0번째 버튼, 1번째 버튼, 2번째 버튼 이런 느낌으로 이번이 몇 번째 버튼이냐를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번이 몇 번째 버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담을 이름이 필요하겠죠. 살짝 위로 올라와서 이번에 만든다면 몇 번째 버튼을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니까 그냥 int 하고 count underscore buttons 한 다음에 는 하고 0 이렇게만 새로운 이름을 구성해둬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를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필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다 적어두고 그러면 아마도 앱을 켤 때 이 count underscore buttons 자리에는 0이 담겨있는 채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메서드가 호출될 거예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각종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고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setText 할 때 count underscore buttons 한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번째 버튼 이 정도 잡아주고 그러면 처음 이 메서드로 호출했을 때는 0번째 버튼이라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달려있는 채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0번째 버튼을 방금 추가했으니까 바로 세미콜론에서 다음번에는 1번째 버튼이 추가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을 마련해 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이 시점에는 한번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살짝 기다려 볼게요. 자, 눌러볼게요. 0번째 버튼이라고 잘 뜨죠? 그러면 이 버튼을 보여주는 시점 이전에 이미 count buttons 자리 값은 1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이벤트 핸들러를 한 번 더 호출하면 달리 말하면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띄면 이젠 1번째 버튼이라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달려있는 버튼 인스턴스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위에 보일 것이냐 밑에 깔릴 것이냐 테스트 해보면 이게 뭐예요? 반투명이었나봐요. 1번째 버튼이 돼버렸어요. 2번째 버튼 0, 2, 3, 4, 5, 6, 7인데 7이라는 글자가 가장 진하게 보이는 걸로 봐선 아마도 위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0이라는 글자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됐고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초적인 문제였죠. 매번 호출할 때마다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오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번 실행과 다음 실행을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린 적절한 선언을 적어두기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엔 텍스트가 아니라 위치를 한번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치를 다르게 지정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진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카운트 버튼스랑 연관되어 있는 수식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계속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새로운 위치가 잡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 자바에 있는 random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써서 매번 발사 버튼 누를 때마다 화면상의 임의의 위치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를 잡아놓고 쓸 건데 그 친구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두고 계속 사용을 해야지 랜덤성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랜덤이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엔터를 쳐주시고 우리한테 익숙할 수도 있는 이름 랜드 정도로 잡아주고 는 하고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랜덤은 우리가 굳이 괄호 안에 뭔가를 집어넣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가 되도록 우리가 직접 의도한 수식을 적지 않더라도 적당한 랜덤성을 보장하도록 보통은 다들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세미콜론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RAND 하고 점 찍으면 우리는 자바 코드에서 우리의 메서드 정의 안에서 임의의 숫자 등등을 뽑아서 쓰는 게 가능해져요. 우린 지금 임의의 숫자를 어디에 지정을 할 거냐? 마진값을 고치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크기를 최소가 아니라 고정된 크기로 화면에 보여주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로는 최소고요. 아마 괄호가 먼저겠죠? 인지상정상.
그래서 괄호는 150. 위치가 맞나 봐요. 세로가 150이 되도록 params 선언 부분을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top margin, left margin은 RAND하고 점 찍으면 next int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운드라는 걸 받는 버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운드 받는 버전 골라주시고 이 괄호 안에다가 바운드가 뭐예요? 경계선 바운더리 있잖아요. 자, 0 이상 바운드 미만의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이 나오도록 이 메서드를 구성해놨어요. 나오도록은 return 해주도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600 정도로 잡아줍시다. 그러면 0에서 599 사이의 값이 나올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rand.nextint 한 다음에 역시나 60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합시다. 600이면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해보세요. 런치 버튼 눌렀다 띄면 0번째 하고 150 곱하기 150인가 봐요. 요게 해서 아까랑은 생판 다른 위치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눌렀다 띄면 요번에는 랜드인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이 아까랑 다른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설마 똑같진 않겠죠? 다행히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그 다음에 1번째 버튼이라고 지금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눌렀다 띄었다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위치의 버튼 인스턴스들이 진짜 반투명인가 봐요. 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가로가 150, 세로가 150이었어요. 그 다음에 탑 마진, 랩트 마진은 지금 0에서 599 사이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0이 떴다라면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의 맨 왼쪽 위 좌상단부터 150 곱하기 150짜리 버튼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랩트 마진이 150이다라면 버튼 하나 너비만큼 오른쪽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300, 450, 6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맞겠죠? 300, 450, 600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가 지금 맥시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대충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자, 랩트 마진이 599 언저리일 때 여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150만큼 떨어진 요만큼이 이 버튼의 가로 영역이 될 거예요.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 우리의 버튼은 요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0,0에서 왼쪽 점 기준 0,0에서 오른쪽 점 기준 599 더하기 150만한 그 정도의 정사각형 영역 안에 세로 추가가 될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 0에서 599 사이가 아니라 현재 실행 중인 이 앱의 프레임 레이아웃이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화면 내 영역 전체 중에서 임의의 위치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긴 다시 안드로이드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알아야 되나요? 그죠? 현재 프레임 레이아웃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실질적인 길이요. .xml 파일에 적혀 있었던 그 숫자 말고요.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딱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서드가 다행히 마련되어 있어요. 들고 볼게요. 자, 바운드를 잡는데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프레임 레이아웃 인스턴스가 현재 화면상에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를 가져와야 돼서 레이아웃하고 점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get하고 대문자 m을 적어주시면 get measured height, get measured width가 있어요. 를 지금은 탑마진이니까 미안해요. 탑마진이니까 height네요. get measured height 하고 자
하면 현재 프레임 레이아웃의 실질적인 높이가 800이었다 칩시다. 이렇게 하면 0에서 799 사이의 숫자가 나와요. 탑마진은 위쪽 점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면 길이가 150이기 때문에 이 친구 높이가 150이기 때문에 화면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뺄셈을 해줘야 돼요. 빼기 한 다음에 다행히도 지금은 모든 버튼들의 하이트가 150이니까 그 숫자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하고 점 찍고 get measured width인 것 같아요. 하고 너비도 똑같이 150이니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싫다면 요건 점만 붙일게요. 요게 싫다면 params 점 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지정한 그 위즈 값, 여긴 하이트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150으로 갈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봅시다. 눌렀다 띄면 이 정도예요. 눌렀다 띄면 한참 아래에 깔렸어요. 하면 자, 지금 여러분 버튼 눌렀다 띄었다 하면서 혹시나 화면상에 잘리는 화면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엄밀히 말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표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위치와 크기를 갖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등장하나 아니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면 자, wend.nextint는 유니폼 분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슈도 확률적으로 새로운 버튼의 위치는 추가할 때마다 이 전체 사각형 영역에 균등하게 분포가 될 거예요. 그 와중에 가끔은 이렇게 최대에 가까운 가끔은 이렇게 최소에 가까운 마진값들이 이 넥스트인트 호출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빼기 150을 해서 그런지 지금 오른쪽으로 돌파하는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버튼은 나오지 않는 상태죠. 꽤 많은 버튼들을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서로 다르고 마진 어트리뷰트들도 우리가 의도하진 않고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랜덤 값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쉽게 말하면 올수동이에요. 여러분이 그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새로운 뷰의 위치랑 크기를 수동으로 정해줄 수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처럼 너 위치는 뭐 딴 데 못 가고 무조건 위에 있는 버튼 바로 아래에 깔아줄 거거든. 과 같은 규칙 내지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여전히 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잡아줘. 내지는 내 내용물을 표현 가능한 최소 크기로 하겠어. 라고 params에다가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자, 만약에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최대 크기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한다는 건 얼마만한 크기를 갖는 게 되는 걸까요? 그죠? 다른 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지금 이 뷰를 포함하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 전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추가하는 버튼인지 100번째로 추가하는 버튼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리니어 레이아웃과의 차이점이죠.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버튼이 자신의 세로 길이를 최대로 잡고 싶대요. 걔를 맨 처음 추가하면 리니어 레이아웃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걔를 세 번째, 네 번째 추가를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버튼들이 차지하고 남은 영역들 중에 전체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렇죠. 그 다음에 constraint 레이아웃은 매치 페런트를 쓸 수는 있기는 한데 보통 매치 constraint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의 매치 constraint는 가로 세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영역 내에서 최대 크기를 갖겠다는 의미가 돼요. 만약 최대 크기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 막 바이어스 막 이런 걸 써서 표현 가능한 영역의 몇 퍼센트 정도 위치에
그 뷰의 위치를 잡아줄 것이냐를 지정할 수가 있었죠. constraint layout은 그런 느낌이었고 frame layout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params,를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 별도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attribute를 우리가 직접 세팅하지 않는다면 frame layout은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뷰의 위치랑 크기를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을 우린 지금 .java 파일을 써서 프레임 레이아웃에 새로운 뷰를 추가를 했지만 물론 .xml 파일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마진 값, 레이아웃 위즈 하이트를 직접 타이핑을 함으로써 .xml 파일에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케이스는 현재 우리가 앱을 만드는 시점에는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xml 파일을 다뤄서 각각의 뷰들의 세부 마진, 세부 크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지정하느니 그러려면 그 시나리오에서는 그냥 프레임 레이아웃 대신에 constraint 레이아웃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프레임 레이아웃도 .xml 파일에서 다룰 수 있어요. 반대로 linear layout, constraint layout도 역시나 .java 파일을 써서 다루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새로운 linear layout을 가져오는 걸 상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linear layout에서 linear layout 하나 찾아오겠죠. 그 다음에 linear layout용 layer params를 대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적당히 세팅해가지고 add view를 하게 될 거예요. 자, linear layout에 추가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랑 frame layout에 추가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물론 constraint layout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이름에 지금 frame layout용 그 레이아웃에 배치하기 위한 attribute 값이 담겨있는 params 형식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놨었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xml 파일에다가 우리가 적당히 키보드로 쳐두면 알아서 요 set content view 메소드 정의 안에서 이런 느낌의 인스턴스들 만드는 자바 코드를 우리 대신 실행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번 주 영상의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프레임 레이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이 원초적으로 각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수동으로 지정해주고 싶다. 현재 내 시나리오상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라면 오늘 새로 등장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뷰 인스턴스 만드는 거 쉬워요. 다만 요 new 버튼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괄호 안에 this라는 네 글자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만 현재로서는 답정너 상태예요. 우리 수업 범주 내에선 무조건 적어줘야 돼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set text 하는 거. 요 플러스 연산자 뭐 본 적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파이썬만 했으면. 아무튼 그래요. 1 증가시켜서 다시 잡는 수식이에요. 다음에 rand라는 이름. 이 친구는 랜덤 형식 기본 자바에 들어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next int 괄호 열고 닫고 뭐 임의의 숫자 뽑는 건 이미 다들 해봤을 테니까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려고 있고 여기선 버튼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려고 있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었다는 거 살짝만 더 기억해 두시고 이번 영상은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이 동일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토대로 간단한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